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등을 줄소환하며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명단이라며 6명이 언급됐는데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하루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다음 달부터 방역수칙을 점차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억제 중심의 방역체계도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오랜 기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 가격을 최대한 올려받는 방식이었는데 담합 규모가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 캠프가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인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나왔는데 윤 의원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천대유 회계 담당 임원에 이어 오늘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또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민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달 사임 때까지 대표이사로 일해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소상히 아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도 잇따라 불렀습니다.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심사에 참여했던 김모 1처장을 소환해 심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개발 사업 실행 업무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압수수색 나오셨을 때 다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간의 사업협약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한모 팀장은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업 과정의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배임 혐의와 함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질신문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이사도 오늘 소환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된 개발업체 대표가 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와 약정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약정금이 뇌물 폭로를 막는, 그러니까 입막음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은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람은 한 개발업체 대표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했던 위례 자산관리의 대주주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씨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사진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15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정 씨는 정 회계사 소유의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동업했고 개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0억 원의 수익을 받기로 했지만 정 회계사가 약정했던 9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3일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를 솔직히 조금은 받았는데 안 주고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같이 뭐 그렇게 하고 그 힘듦을 같이 했었는데. 검찰은 정 씨 관련 의혹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선 전문계약직을 잇따라 뽑았는데 일부가 이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과 교류가 있거나 연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됐지만 그대로 진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전략사업팀을 꾸리기 위해 진행한 채용 공고입니다. 3, 4급 상당의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4급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전략사업팀의 책임을 맡는 3급은 아예 회계사 자격으로만 한정하고 3년 이상의 경력도 요구했습니다. 가급으로 전문계약직으로. 근데 전문계약직을 그때만 뽑았고 그 이후로는 다 급수가 낮은 급수만 뽑는 건 맞아요. 그때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선발 요건으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른 김모 회계사와 정모 변호사. 김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와 과거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선후배 사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회사 됐었죠. 네. 지금 해보니까 회계사 딱 대장동 처음 이제 그쪽을 거의 다 전담하지 않았어요? 거의 전담했죠. 그쪽으로 개발사업 쪽에 아예 전담을 했어요. 채용 당시 의회에서도 자격 요건 등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성남시 의원은 전략사업팀이 회계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닌데 경력 3년 이상의 회계 전문가를 한정해 뽑아야 하는 이유와 다른 인사규정과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사업 기획부터 이익이 남을 사업인지 남지 않을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인사위원장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올해 초 도시공사를 퇴사했고 김 회계사는 현재도 재직 중인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오늘 열린 성남시의회에서는 김 회계사의 불참을 놓고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라며 이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6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얘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명단을 놓고 여야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무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명단이라며 6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화천대유의 딸이 재직한 박영수 전 특검,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아들이 재직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계 인사로 알려진 홍모 씨가 대상입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설이 있었지만 실명 공개는 처음입니다. 박 의원은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나오자 민주당은 야당 스스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이름이 공개된 법조인들은 사실무근이다, 황당하다라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그러한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가운데 하나는 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여기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